근데 왜 아까 저도 그냥 세간의 이야기처럼 그 좌파 변호사로 몰리겠네요라고 제가 이제 초두에 질문을 드렸지만 네. 정의와 진실의 편에서 이 사건이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겠다는 이제 사명감 또는 역사의식, 시대정신을 충분히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알고도 있고 네. 또 느끼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좌파나 특정 정치 정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상대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십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부터 합리적인, 논리적인 추론을 좀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네. 다만 자신이 믿고 있는, 자신이 딛고 있는 어떤 진보든 보수든 그런 진영에 대해서 마치 종교처럼 생각하고 우리 진영에 해를 끼치거나 우리 진영을 공격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네. 악으로 규정하고 그런 분위기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유튜브와 함께 급속도로 좀 퍼진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또 정치인들이 이용을 하고 또 언론에서 그걸 또 부추기기도 하고 그런 현상 때문에 그 누군가가 말하는 주장이 사실인지 진실에 가까운지 검증하거나 합리적으로 추론을 잘 해보지 않고 무조건 악으로 규정하고 나랑 반대되는 적으로 규정하고 그렇다 보니까 눈도 가려져 있고 귀도 닫혀 있고 현재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게 계속 지속됩니까? 아니면 윤석열 탄핵으로 뭔가 나라가 이제 새롭게 좀 자리를 잡게 되면 없어질까요? 저는 실로 걱정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이제 신념화 신앙처럼 사이비 종교처럼 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계속 이렇게 악습처럼 이렇게 우리 사회에 막 널리 퍼져 나간다 이렇게 좀 걱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일시적 현상으로 좀 극복이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고 언론이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 논리로 보면 자 강한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 네. 또 다른 표현으로 기득권에 있는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실제적 진실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일종의 좀 네트워크를 만들고 세력화를 시켜서 이걸 아예 이상한 프레임으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으면 영원히 이제 약한 사람 그리고 기득권이지 않은 사람 그리고 권력이 없는 이제 일반 시민들은 결국 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회도 차단되고 진실도 규명 못하면 이제 이것이 양극화라는 이름으로 경제력 측면에서 양극화가 아니라 실제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 벽이 너무 두터워져서 영원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피해를 보는 거 우리가 바꿔야 한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나 이런 것들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변호사님은 오히려 가진 사람 편에서 보면 돈도 더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오히려 이름을 더 알릴 수도 있는데 왜 그렇지 않은 편에 서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뭐 근원적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예. 저는 어떻게든 제 가치관이나 소신이나 정치적인 사상이나 그런 것들이 제 양심이 현재와 같이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출생이든 학교든 여러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제 양심이 그렇게 형성되어 왔기 때문에 네. 뭐 어떤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제 양심에 입각해서 제 양심에서 그건 아니라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 거고 그 길이 맞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은 그 길대로 그냥 해왔습니다. 네. 그런 분도 제법 있습니까? 지금 주변에 이제 율사 우리 법률가들 중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사실과 진실에 기초해서 우리가 뭔가 이런저런 것들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이제 예. 분위기로 우리가 드러나는 언론이나 유튜브 상에 드러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서 이게 좌파도 아닌데 좌파라고 하고 종북도 아닌데 종북이라고 그러고 전체주의하고 전혀 거리 가면 철자 민주주의 신봉자인데도 전체주의로 몰고 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먹히고 있는 현실 여러분들도 실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찌됐든 참 이것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고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탄핵 이후의 국면에서 해소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은 강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강미정 대변인 쪽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또 협박도 받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위축돼 있지만 용기를 내서 이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상황에서 강미정 대변인이 앞으로 이런 이제 진실 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일단 본인은 이렇게 펼쳐 나가야 됩니까? 본인이 지금 그분께서 조국혁신당에서 대변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 부분에서는 지금 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주장을 목소리를 높여서 또 근거 있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하면서 저는 변호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정섭 검사 재판에 대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다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도 남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할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아직 수사가 안 이루어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좀 세밀하게 다듬어서 추가로 고소를 한다라던가 뭐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은 지금 그러면 그런 강미정 대변인의 저런 이제 진실을 향한 좀 투쟁 같은데 어떻게 이제 계속 조력을 하실 생각입니까? 저는 뭐 변호인으로 돼 있고 법률대리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해드리고 예. 코치해드리고 예. 그럴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건도 있을 텐데 강미정 대변인 같은 사건을 이제 맡아서 하시기에는 네. 절대 시간도 부족할 것 같은데 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때 그리고 고시 공부할 때를 생각하면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검찰 이정섭 차장검사와 함께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정말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진실을 향해서 투쟁하고 있는 강미정 대변인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이제 강미정 대변인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강미정 대변인은 여러 방송에 유튜브 방송에 출연을 좀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 댓글 하나에 힘이 나고 예.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강미정 대변인님이 하는 방송이나 출연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들어주시고 거기에 이왕이면 좀 칭찬하는 댓글, 격려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족 안에 생긴 문제, 남편하고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그 지금 이정섭 차장검사 쪽에서 보면 처남댁이었는데 이제 처남과 지금 배우자인 강미정 대변인은 이혼을 했는데 가족 내부의 문제를 바깥으로 가져 나와서 폭로라는 형식을 취하고 그러면서 진실투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우리 좀 일종의 공동체의 문화나 정서로 봤을 때는 강미정 대변인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저쪽에서 공격을 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3자가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있는 얘기지만 강미정 대변인은 메신저 아닙니까? 예. 지금 메신저가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신저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본인들이 불편하고 본인들이 어렵고 꺼려지면 메신저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강미정 대변인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일을 외부의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 것들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좀 하고 참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메신저에 대한 공격인 거고 강미정 대변인이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든 다 납득할 만한 정도의 의혹이거든요.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걸 밝히고 주장을 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해야 조금이라도 세상이 밝아지지 그걸 덮어놓고 가족 내 일이라고 해서 그냥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고 있었다면 지금 이정석 검사가 기소됐지 않습니까? 기소가 됐겠습니까? 네. 그냥 가정 내부의 일로 그냥 치부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그렇지만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탄핵을 통해서 또 기소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검사가 어떤 부당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충분히 목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다른 검사들도 반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검찰 조직이 또 정화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강미정 대변인이 이렇게 주장해온 것들, 외부에 발언한 것들을 폄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적 이익과 가치가 훨씬 더 큰 일이고 그건 당연히 드러남으로써 검찰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 지금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강희경 국장이 용기 있게 폭로를 하고 했던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아, 그렇죠. 예, 예. 맞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우리 사회에 숨어 있던 이 구조적인 비위, 비리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폭로를 했는데 폭로자와 그리고 그 사실관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실제 크게 의미가 없고 과거에 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생각도 완전히 달라졌다. 공익 제보의 성격으로 네, 그렇죠. 공적 가치를 훨씬 더 키우는 활동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격려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실 테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더욱더 성숙하고 더 발전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